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어느 저녁의 질문. 당신은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잠시 멈춰서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당신을 일으키게 했습니까? 습관입니까? 아니면 열정입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라는 공허함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의미 있었다라는 충만함입니까? 이 둘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는 것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감옥. 편안한 삶은 쉽습니다.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도전을 회피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것. 주말이 되면 늦잠을 자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 술 한잔하고 또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당신도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삶. 큰 문제도 없고 큰 갈등도 없는 삶.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 그것이 편안한 삶입니다. 하지만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던 삶입니까? 당신이 20대였을 때 꿈꾸던 삶이 이것이었습니까? 30대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때 이런 삶을 상상했습니까? 40대가 되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50대 또는 60대가 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허전하십니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편안함은 당신에게 안정을 줍니다. 하지만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편안함은 당신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편안함은 당신을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충만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함은 당신에게 후회를 남깁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인생의 끝에서 가장 아픈 것은 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장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해야 하는 날도 있고, 밤늦게까지 고민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혼자서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위험도 있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하루를 살아갈 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의미 있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더 테레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유럽의 편안한 수녀원에서 조용히,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훌륭한 수녀로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를 선택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더위와 질병, 가난과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삶. 안전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하는 삶.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선택하는 삶. 3장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철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임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수입차, 안정적인 연봉, 존경받는 지위. 그가 걸어온 길은 모범적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성실히 일해서 승진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한국 사회가 말하는 성공한 인생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온 철수는 거울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계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나눌 깊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이게 전부일까?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살다가 끝인가?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질문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원직을 그만두고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기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이 나이에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은퇴까지 5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왜?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아내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멘토링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을 돕는 일.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입은 임원 때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일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될까? 오늘은 누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2년이 지났을 때 그가 도운 청년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제가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어떤 승진 통보보다, 어떤 성과급보다 이 순간이 더 값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이 내가 찾던 거구나. 지금 철수는 60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기업은 매년 1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50대 임원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가 왜 사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사장, 당신의 사명을 찾아서. 철수의 이야기가 특별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40년,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당신이 경험한 모든 것, 배운 모든 것, 겪은 모든 것이 당신만의 자산입니다. 당신의 실패도 성공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귀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노벨상을 받을 발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더 좋은 남편, 아내가 되는 것, 자녀들에게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 손자, 손녀들에게 따뜻한 조부모가 되는 것. 당신의 사명은 당신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의 독거노인을 돌보는 것,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것. 당신의 사명은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것,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은퇴 후에도 재능 기부를 하는 것, 당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해.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지만 두렵습니다. 당연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은 항상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당신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가치가 없다면 당신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대 밖에서만 성장이 일어납니다. 안전지대 밖에서만 의미가 생깁니다. 안전지대 밖에서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이 편안할 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용기를 내어 무언가에 도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했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을 때, 모두 두려웠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삶만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편안함과 의미, 그 선택.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함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하는 것. 위험을 피하고, 도전을 회피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나이 들어서 무슨 모험이야?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돌아볼 때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다른 하나는 의미의 길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두렵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그런 고생을? 하지만 이 길 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미 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은 일시적입니다. 소파는 편안하지만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TV는 재미있지만 당신에게 목적을 주지 못합니다. 안전은 좋지만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시간을 채워주지만 당신의 인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영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살아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당신이 산 삶의 방식, 당신이 보여준 가치, 당신이 남긴 영향.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나는 이미 50대입니다. 60대입니다. 70대입니다.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칼 샌드버그는 51세에 첫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초원의 집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창업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나이가 당신의 자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경험한 것들, 배운 지혜들, 그것들이 모두 당신만의 독특한 무기입니다. 20대, 30대는 가지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것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으십시오. 이웃 어르신께 안부 전화 한 통, 지역 도서관에 봉사 신청,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서 격려의 말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걸음이 다음 걸음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이 모여 길이 되고 그 길이 당신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몇 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까요?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만의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해 있을까요?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어 있을까요? 당신이 도운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의미를 선택할 것인가,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의미 있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돌아볼 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이 귀한 삶을 편안함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당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사십시오. 당신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의미를 향해, 가치를 향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